그래서 우리 용해도 할 건데요. 우리 혼합물 분리에 용해도차 이용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용해도차 이용한 분리. 용해도를 이용한 거예요. 마루야? 용해도가 뭐예요? 녹는 거. 유정이가 얘기해볼까?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이 100g이 에에에 100g에 녹을 수 있는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하나 빠졌어 하나가. 용질의 배 먹지 말라니까. 최대로 야, 뭐 소리가 완전 장난하게 들리는데 뭔 최대로야.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람수. 그쵸.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가 용해도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집어넣어요. 쉬워. 네, 너 왜 대답 안 하냐. 둘 다 제 거라. 아, 그러니까 네 건데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그냥 와자작 먹은 거야? 야, 너 그 과자 소리 여기까지 들어갔겠어요. 아, 왜 하나 더 하냐고. 자,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인데요.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 혼합물을 분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혼합물을 분리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요. 고체 혼합물에 녹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염산이란다. 붕산이랑 염화나트륨을 녹여 물에 녹여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 개만 얻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염화나트륨이랑 붕산이 섞여 있어요. 혼합물이야. 근데 뭐 온도를 낮추거나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수한 붕산만 얻는다거나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얻는다거나 해서 순수한 거 하나만 얻는 방법입니다. 이게 용해도차 이용한 분리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뭐냐면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먹기. 천일염이 염전, 저번 주에 보여줬죠. 염전에서 얻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물만 증발시키면 나오는 하얀 가루가 천일염인 겁니다. 천일염. 근데 천일염에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천일염을 물에 다시 녹여. 물을 증발시켜서 얻은 천일염인데 다시 물에 녹인 다음에 거름장치로 걸러요. 요 거름장치는 거름종이 2번 접어서 깔때기에 껴놓은 겁니다. 그걸로 걸르면 불순물이 걸러지고 여기 남고 나머지가 빠져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증발시키면 정제된 소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정제소금 얻기고요. 아니면 사탕수수에서 설탕 분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탕수수를 즙을 내. 깨서 즙을 내. 사탕수수 본 적 있어요? 즙을 막 내요. 인터넷으로 봤을 거야. 즙을 막 내요. 즙을 나서 가열, 건조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 설탕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설탕이 꽤나 비쌌죠. 우리나라에 사탕수수 안 나잖아. 왜요? 왜요? 왜 안 환경이 안 맞나 보지 뭘 외우야.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냥. 자, 그래서 사탕수수가 아예 없었어요. 우리나라 작물이 아니야 사탕수수가. 중국 거예요. 외국이 중국밖에 없냐? 어쨌든 뭐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는 거니까 우리나라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단 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니까 설탕이 없었던 거지. 꿀도 있고 우리나라는. 사탕수수 말고 설탕무? 무 가지고 설탕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재결정이라고 할 건데요. 재결정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 이용한 분리고요. 이게 재결정의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 유형이 될 거고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마루야? 네. 집중해 줄래요? 좀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을 80도씨에서 모두 녹였대요. 용해도 물 100g. 자, 그러니까 80도씨에서 뭐 했어요? 붕산을 20g 녹였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가 포화예요. 붕산은 80도씨에서 여기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야. 근데 나는 얼마 녹인 거예요? 20 녹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불포화 상태입니다. 불포화 상태. 불포화. 그 다음 염화나트륨도 20 녹였대요. 염화나트륨은 이만큼 더 녹일 수 있는 상태예요. 불포화. 왜냐면 염화나트륨은 80도씨에서 요만큼 녹일 수 있어요. 요만큼. 근데 나 20밖에 안 녹였다는 얘기니까. 다 녹았어요. 자,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요. 20도로 냉각할 거래. 20도씨로. 20도씨로 냉각시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용해도가 낮아졌죠. 덜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염화나트륨은 여전히 용해도가 35.9야. 35.9. 그러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35.9인데 나 20밖에 안 녹였으니까 여전히 불포화 상태.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은 그대로 물에 녹아져 있을 겁니다. 근데 붕산은 어때요? 붕산은 내가 20을 80도씨에서 녹였는데 온도가 낮아지고 보니까 20도로 낮아지고 보니까 20도에서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5가 됐어요. 5래. 용해도가 뭐였어요? 어떤 온도에서 용해 100g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였잖아요. 그쵸? 20도씨. 어떤 온도에서 용매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5라는 거야. 내가 얼마 녹였네? 20을 녹였네.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5는 그대로 녹아져 있고 나머지 15가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석출된다고. 결정화돼서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걸르면 우리는 붕산 15g을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섞여 있었는데. 염화나트륨이랑 붕산은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이 안 돼. 근데 얘를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에 냉각시켰더니 순수 붕산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제 결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 주에 한 거 그대로 얘기한 건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시겠네요. 그 다음은 증류라고 해서 끓는 점이랑 녹는 점 차이 이용한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끓일 거예요. 끓일 거. 밑줄 칠게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이 증류입니다. 액체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 자,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일단 끓는 점이 달라야겠죠. 끓는 점 비슷하면은 끓으면 같이 끓어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서로 섞여야 됩니다. 안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랑 기름은 안 섞이잖아요. 그럼 얘 밀도차 이용한 거지 끓는 점 차로 분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서로 잘 섞여야 끓여서 분리가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물이랑 에탄올 혼합물이죠. 물과 에탄올 혼합물. 얘네는 끓여서 분리가 된다. 그래서 요런 증류 장치를 가지고 분리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끓임 쪽이라는 게 나오죠. 끓임 쪽. 뭐게요? 끓는 쪽. 그래요. 끓는 쪽을 넣는데요. 이 쪽을 왜 넣냐면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 방지예요. 우리가 음식할 때도 막 끓여서 음식할 때 갑자기 후루룩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머니들 뭐 하냐면 저어주죠. 저어주면 잘 안 넘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끓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 방지예요. 쓰세요. 써.
갑자기 끓어넘치는 것 방지. 자, 그래서 끓였어요. 끓였더니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물이랑 에탄올이 섞인 혼합물을 끓였더니 에탄올은 78도가 끓는 점이고요. 물은 100도가 끓는 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끓였어. 여기 그 25도에서부터 끓여요. 그럼 점점 온도가 온당하면 누가 먼저 끓는 점에 도달하는 겁니까? 에탄올이 먼저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물이랑 섞여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에탄올이 끓어 나오면서 살짝 기웁니다. 살짝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혼합물이니까요. 그러다가 100도에 도달하면 여기서부터 물이 끓어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 보시면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 자, 그래서 에탄올이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오는 건 물 때문이고요. 요때 물도 함께 기화돼서 살짝 나오긴 하는데요. 주가 에탄올입니다. 그 다음 온도 높아졌다가 리을부터 물이 끓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랑 에탄올을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풀었어요? 35쪽? 네. 3번까지? 네. 4번, 5번 풀까요? 풀어. 나 우리 31일 날 쉬어요. 왜요? 왜요? 5주 차예요. 기억하고 있어요. 31일요? 1월 31일요? 네, 다 다음 주요. 국어랑 사회는 안 쉬어요? 국어 사회는 일요일이잖아. 네. 일요일은 5주 차 없어. 없어. 한 번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뭐 요번 달 얘기하는 거잖아요. 빨리 풀어. 다음 주에 빠지지 마요. 다음 주에 빠지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다음 주 아니고 다 다음 주예요. 다음 주에 안 나오지 말고. 자, 맞출게요. 자, 4번. 액체 혼합물 분리하는 실험장치로 옳은 거, 틀린 거 찾으래요. 끓는 점차 이용해서 혼합물 분리하는 실험장치 맞고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먼저 끓어 나오는 거니까 X. 끓는 점 다르고 잘 섞이는 액체 분리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O. 자,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은 78도 구간인 나고, 물이 끓어 나오는 구간은 100도 라입니다. 너무 쉽네요, 그쵸? 넘겨서
자, 잘 들어봐요. 자, 잘 들어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비트코인. 어딜 갔냐면요. 두바이에 갔습니다. 두바이에 가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촥 가는 거죠. 어디를 가냐면 석유가 나올 곳 같은 곳을 가는 거야. 그래서 땅을 파. 으이씨. 석유가 자,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0.1%. 자, 석유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동네 석유 워낙 잘 나와서요. 뭐 흔하진 않지만 집 지으려고 땅 파다가 석유 나오는 경우도 그럼 있긴 집 있어. 못 지은다는데요 이거. 야, 집을 못 지으면 지금 당연히 신나죠. 지금 석유가 나오는데. 왜냐면 땅 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석유가 막 나왔어. 내가 땅을 파는데 석유가 막 나와. 그러면 이것은 내게 아니라 땅 주인 거니까 뭐 해야겠어요? 저요. 훔쳐야겠죠. 자, 그래서 내가 그 석유를 받아다가 차에다 막 넣어. 석유다. 차가 갈까요? 차가 가긴 가는데요. 거의 못 갈 겁니다. 차 완전 난리 나요. 조금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땅을 팠는데 석유가 나왔다는 건 실제로 얘기하면 석유가 아니라 원유죠, 원유. 그러니까 땅 파서 나온 원유는 찌꺼기도 너무 많고 우리가 연료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 완전 다 망가져. 뭐 몇 미터 가다 멈출 거야. 불 안 나면 다행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유를 바로 쓸 수는 없고요. 뭐 할 거냐면 분리할 겁니다. 분리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분리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원유 바로 안 쓰고. 그래서 원유를 증류탑이라고 하는 곳에 넣습니다. 이게 탑이에요, 탑. 엄청 커요. 막 건물, 아파트만한 그 증류탑에다가 원유를 뽑아다가 넣어요. 자, 뽑아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끓여. 그러면 여기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막 가열을 하면 이제 가스인 애들은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은 기체로 확 변해가지고 여기 복잡하죠,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슉슉슉슉 올라가서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끓는 점 높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체로 변해서 여길 가려다가 뭐예요? 복잡하니까 다시 액체가 돼서 떨어져. 기체로 가려다 떨어지고 걸려다 떨어지고 다시 끓어서 갈려다 떨어지면서 여러 번 증류한 효과가 납니다. 요걸 이렇게 구조를 복잡하게 해놓으면.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분리했는데요. 기준은 끓는 점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놨고요. 끓는 점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은 이유는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가스들, LPG 여기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거 원래 없니? 아스팔트가 여기 들어있구나. 그 아스팔트 만드는 타르 있죠, 타르. 얘가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담배도 들어있죠.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자, 안 좋은 거네요. 다시 정리하면 끓는 점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놨기 때문에 순물질 아니고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 다음 증류탑 위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고 아래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소주 만드는 것도 봅시다. 소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소주를 만들어요. 소주. 그게 지금은 마트에서 술을 사면 제일 싼 게 소주거든요. 맥주랑 소주랑 이런 게 제일 싸요. 근데 어쨌든 소주가 제일 싼 술입니다. 한 병당 했을 때 소주가 제일 싼데요. 옛날 소주는, 전통 소주는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주는 비싸.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주를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그냥 만드는 뭐 처음처럼이니 참이슬이니 이런 거는 그냥 공장에서 만듭니다. 물이랑 에탄올이랑 감미료 넣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건데
옛날 소주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발효시켜서 만든 탁한 술이라고 나왔는데 막걸리 생각하시면 돼요. 막걸리. 그래서 곡물을 발효시킨 막걸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마시는 게 아니라 걔를 다시 끓여. 걔를 끓이면 뭐가 먼저 나오냐면요. 물이랑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수증기화 됩니다. 그럼 수증기화 돼서 올라갔는데 여기 차가운 물을 담근 뚜껑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액화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모이게 되고 요 모은 걸 모으면 맑은 소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걸리 마시면 이만큼 마실 수 있는 걸 끓여서 요만큼 투명한 애를 만들어 놓은 거가 소주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비싸요. 그래서 굉장히 귀했다 옛날에는. 전통 소주 만드는 것도 증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녹는 점차 이용한 분리도 얘기해 볼까요? 지금까지 끓는 점차 이용한 분리 얘기한 겁니다. 끓여서 분리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녹는 점차 이용한 분리는 고체 혼합물을 가열해서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액체를 녹고 나머지는 여전히 고체로 존재함으로 분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초콜릿에서 지방 성분 분리?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분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철 같은 거, 우리가 철이 지구에 되게 흔한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철이 단단하기도 하지만 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 다 오만 데다 철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싼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싼 데다가 튼튼해. 이러니까 건물 지을 때도 쓰고 우리 이런 거 할 때도 섞어서 쓰고 뭐 금속은 대부분 그런 게 섞이니까요. 그쵸? 근데 철이 지구에 흔한데 지구에 철을 캔다고 생각해 봅시다. 힘들죠. 그 게임 있잖아요. 마인크래프트. 네. 를 하면요. 땅을 캐면 알아서 뿅뿅뿅 나오잖아요. 금이 들어가. 금 캐는 거밖에 못 봤네. 금 말고 다른 것도 캐지잖아요. 그쵸? 네더라이트. 뭐 어쨌든 그래서 금을 캐든 뭐 하든 한 번에 캐면 캔 대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뭘 캐는 거냐면 철광석을 캐는 겁니다. 철광석. 돌을 캐는 거예요. 돌. 무슨 돌? 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돌을 캐는 거예요. 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돌을 캐서 걔를 녹여서 철이랑 금속이랑 돌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만 분리하는 거죠. 녹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분리하는 게 녹는 점차 이용한 분리입니다. 자, 하나 더. 끓는 점차 이용한 분리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공기 분리하는 게 나올 거예요. 공기 분리. 공기. 이 공기를 어떻게 냉각시키냐면요. 어떻게 냉각시켜? 차갑게 냉각시켜요. 얼마나 냉각시키냐면 영하 200도 정도로 냉각시킵니다. 여기 있는 공기를 잡아다가 영하 200도로 냉각시키면 액체가 돼요. 지금 기체잖아요. 그쵸? 얘를 쫙 잡아다가 냉각시키면 액체로 변합니다. 그 액체로 변한 공기를 어떻게 하냐면 증류탑에 보내서 천천히 가열하는 거죠. 가열할 때 확 온도 올라가면 안 돼요. 영하 199도, 198도, 영하 197도 이렇게 점점 올리면 질소가 끓는 점이 영하 195.8이기 때문에 영하 198이 되면 질소가 기체로 변합니다. 우리 물은 100도에서 끓어서 기체로 변하잖아요. 그쵸? 근데 질소는 끓는 점이 영하 195.8이야. 그러니까 영하 200도에서 영하 195.5가 되면 질소가 기체로 변해요. 그 다음에 아르곤이라고 하는 건 영하 185.8이니까 아르곤이 그 다음 산소가 그 다음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를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섞여 있잖아요. 지금 질소랑 산소랑 아르곤이 섞여 있는 상태인데 그걸 분리시키려면 영하 200도로 냉각시켜서 하면 된다. 듣고 있는 거 맞죠?
하나 더요. 자, 그 다음 뷰테인이랑 프로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뷰테인이랑 프로페인이라는 가스들이 있어요. 이런 기체를 뭐 할 거냐면 소금물이 섞인 얼음에 넣을 거예요. 그냥 얼음 안 돼요. 소금이 섞여 있는 얼음입니다. 왜냐면 그냥 얼음은 0도잖아요. 0도거든요. 그냥 얼음은 0도야. 근데 소금을 걷다가 뿌리잖아요. 소금을 찹찹 뿌리면 온도가 좀 낮아져요. 그래서 한 영하 4도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소금이 섞인 얼음이어야 돼요. 그냥 얼음으로 실험이 안 돼요. 그러면 영하 4도로 낮아지면 어때요? 얘보다는 높고 얘보다는 거꾸로 했네. 얘보다는 낮고 얘보다는 높죠. 얘보다는 높고 얘보다는 낮죠. 어쨌든 하나보단 높고 하나보단 낮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섞여있는 기체에서 소금이 섞여있는 얼음에 넣으면 뭐가 된다? 끓는 점이 높은 뷰테인이 먼저 액화하면서 분리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끓는 점차 이용한 분리예요. 그래서 지금 배운 게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밀도차 이용한 분리, 용해도차 이용한 분리, 끓는 점이나 녹는 점차 이용한 분리를 배웠습니다. 그걸 섞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섞어서. 자, 여기 보시면 카놀라유가 나오네요. 카놀라유라고 써있네. 카놀라유랑 녹말, 소금, 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카놀라유, 녹말, 소금, 물이 섞여 있어. 그러면 첫 번째로 뭐 하겠습니까? 카놀라유는 위에 떠 있겠죠? 그래서 얘를 스포이트로 분리해. 그럼 이건 뭐예요? 밀도차 이용한 분리입니다. 밀도차 이용해서 스포이트로 분리한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녹말은 밑으로 쫙 가라앉아요. 녹말 안 섞입니다. 물에 쭉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얘도 밀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금이랑 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소금이랑 물은 가열해야지. 가열하면 물이 증발하고 소금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섞여 있어도 하나씩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 분리하면 됩니다. 문제에 나올 때 맨날 이 4개만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쵸?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하나씩 분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건이 뭐냐면요. 끓는 점차 이용한 분리를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섞여야 돼요. 끓는 점이 똑같아도 안 돼. 똑같은 건 상관없어. 똑같은 건 같은 물질이니까 분리가 안 되고, 끓는 점이 너무 비슷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섞여야 돼요. 밀도차 이용한 분리할 때 어떻게 돼요? 섞이면 안 돼요. 밀도차 이용할 때 섞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7쪽 풀게요. 자, 증류탄 원유를 분리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끓는 점 제일 낮은 거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끓는 점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액화선유가스고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입니다. 요거 외우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액화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정유, 규 이게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 보통 외울 때는 요거는 보통 주어지고요. 끓는 점이 어디가 낮은지 어디가 높은지 요 정도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 그럼 외워야 되긴 합니다. 등유, 경유, 중유. 자, 그래서 여기도 소주꼬리 이용한 분리 방법 쓰래요. 근데 봐봐. 여기서는 뭐 쓰라 그랬냐면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을 쓰라 그랬어요. 그럼 끓는 점 쓰는 거고요. 여기서는 분리 방법의 이름을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증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 구별하시고 답 적어두시면 돼요. 아, 중류군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잘한 거 아니야. 증류. 자, 그 다음 9번. 납과 같은 금속은 대부분 자연 상태에서 암석에 포함되는데 이를 가열하면 금속이 먼저 분리된다. 녹는 점 이용한 분리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죠.
자, 요번에는 섞여 있는 거예요. 소금이랑 물이랑 기름이 섞여 있는데 요때 분리 방법. 기름이 위에 뜰 테니까 기름 먼저 분리할 수 있고요. 물과 소금을 가만히 두면 소금이 가라앉음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틀렸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 있으면 골고루 섞이는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아요. X. 물, 기름, 혼합물 분리할 때는 물질의 성성, 밀도 끓는 점 이용하면 되지요. 오. 넘겨.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계산하는 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했냐면요. 물 100g에 질산칼륨 30, 황산고리 2g 넣었어요. 그 다음에 모두 녹였습니다. 그리고 0도까지 냉각했더니 석출이 됐고 얘를 거름중에 걸러서 여기 석출한 걸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용해도 곡선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얼마 녹였냐? 30이랑 2g 녹였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시면 황산고리는 2g 녹였으니까 어느 온도에서도 0도에서도 2g 그대로 녹아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0도씨에서 황산고리의 용해도가 13.6이기 때문에 더 녹일 수 있어. 그 다음에 질산칼륨은 30을 녹였습니다. 40도씨에서 30을 녹였으니까 불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싹 다 녹았죠. 근데 냉각했더니 0도씨에서 몇이 됐던 거예요? 용해도가 14.2가 된 거야. 내가 30을 녹였는데 최대로 녹을 순량이 14.2면 14.2 빼고 나머지가 석출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석출된다. 그래서 그걸 거르면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용해도차 이용한 분리예요. 잘못 뺐네. 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얘가 빨간색이 이게 아니래요. 얘가 빨간색이고 얘가 파란색이래요. 자, 그래서 39쪽. 어머. 지금 내 문제가 2개 있거든요. 봐봐. 유형 1, 유형 2. 이거 내셨어요? 유제 1, 유제 2. 어? 내셨어요? 모를래. 이 유형을요. 아, 여기에? 네.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나이스. 볼게요. 유형 1번 아, 풀어보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30g과 질산나트륨 100g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60도씨 물 100g에 모두 녹인 후 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양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녹인 양이 염화나트륨 30이랑 질산나트륨 100이에요. 얘를 녹였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0도씨로 냉각시킬 거예요. 0도씨로 냉각시켰더니 용해도가 염화나트륨은 35.6이고 질산나트륨은 73.0이래요. 볼게요. 자, 내가 지금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60도씨에서 염화나트륨 30 녹였어. 그리고 질산나트륨 100 녹였어. 그리고 0도씨로 냉각했더니 0도씨의 용해도가 35.6이래. 내가 30을 녹였는데 용해도가 35.6이래. 그럼 얘는 석출 안 된다. 근데 내가 100을 녹였는데 0도씨로 냉각시켰더니 얘는 73으로 줄어들었어. 용해도가 73이면 내가 100을 녹였는데 얘가 73이면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석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7g 석출된다. 그럴 수 있겠죠? 유제 1번 해보세요. 하라고. 유제 1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한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클리닉 때 여기 계속 있어요? 아니요. 아, 좋아요. 여기 아니면 저기 갈 거야. 저번에 저기 있었는데. 큰 데서 했어? 저기 바로 옆에? 옆방이에요. 넌 지난주에 안 와놓고 무슨 소리예요? 아마 요번 주도 거기서 할 거야. 지난주에 한 대.
저번 주에 꿈에서 왔어요 저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어차피 앉아있을 거면 소음 좀 들어. 어디 하는지도 모르는 거 너무 어이가 없다 진짜. 넌 벌써 다 풀었어? 아니. 왜 안 하고 있어요? 아하. 이거는 해봐야 돼요. 이거 모르겠다고 안 하면 진짜 평생 못해. 계속 해보고 계산해보고 어쨌든 딱 떨어지기 때문에 해보다 보면 뭐 수학이면 수학이죠. 뭐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아 수포자인데. 그냥 뺄셈이죠. 네, 필쌤이죠. 모르겠다. 근데 과학에서 수학이라고 하면 결국엔 사칙연산밖에 안 나요. 사칭현상이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외에 뭐 더 대단한 게 그게 나오진 사칭 않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유제 1번. 자, 황산골이랑 질산칼륨의 용해도입니다. 질산칼륨 85g이랑 황산골이 18g을 녹였어. 그 다음에 20도로 냉각했어요. 20도로 냉각했더니 질산칼륨은 31.9가 용해도고요. 황산구리는 20g 용해도입니다. 그럼 황산구리는 지금 용해도보다 작게 녹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석출 안 된다고. 얘는 석출 안 되고 얘가 석출될 건데 지금 내가 85g을 녹였는데 온도를 낮췄더니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31.9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뺐더니 53.1g의 석출이 되더라. 누가? 질산칼륨이. 그래서 질산칼륨 53.1g이 답입니다. 간단하죠잉? 와 정말 간단하다. 얘가 문제가 아니야. 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얘예요, 얘. 유형 2번. 지금까지는 모두 물이 100인 경우만 풀었어요, 우리. 근데 물이 100이 아닌 걸 찾는 거죠. 13.9. 너무 없었어. 13.9. 뭐가? 유제 이거? 여기서 뭐? 답이 몇 나왔는데? 13.8은 13.9. 13.9가 나왔다고? 내가 85g 녹였는데? 아, 구리에서 뺐다. 아하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는 얘예요, 얘. 물이 100이 아닌 경우. 지금까지는 모두 다 물이 100이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100이 아닌 걸 볼게요. 자, 봐봐. 염화나트륨 17g이랑 45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물 50g에 모두 녹였어요. 물 50g에 모두 녹인 후 20도로 냉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봐요. 20도씨의 용해도를 보겠습니다. 2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은 용해도가 35.9고요. 질산나트륨은 용해도가 87.3이야. 근데 얘는 뭐 한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써있는 용해도는 물이 100일 때 기준이에요. 왜냐면 우리 용해도 외웠잖아요. 용해도는 뭐 어떤 온도에서 물 100g, 용매 10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을 그람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해도의 기준은 물 100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문제에 뭐로 나와 있어요? 물 50에 녹였대요. 그러면 뭐 해줘야 된다? 물 50으로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35.9도 2로 나누고 87.3도 2로 나눈 다음에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면 얘는 17.95 나오고 얘는 43.65 나온대요. 이걸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용해도입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쓴 얘가 용해도예요. 20도씨에서. 그러면 나는 염화나트륨을 17g 녹였어. 근데 용해도가 17.95래. 그럼 얘는 석출 안 돼요. 그 다음 질산나트륨 45g 녹였는데 용해도가 43.65로 줄었어요. 그러면 내가 녹인 양에서 용해도 빼면 그만큼 석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 기준에 맞춰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풀어 보세요. 유제 2번. 얘도 물 50으로 줄었어요. 뭐 보시고 풀어보세요. 물 50이나 아니면 물이 200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막 180 막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딱 떨어지게. 물 100 기준으로 물이 50으로 줄거나 200으로 늘거나 요 정도만 나오지. 뭐 180으로 바뀌어도 풀 수는 있지만. 쌤, 네. 38쪽도 숙제예요. 아니요. (38조) 숙제 아닙니다. 숙제가 궁금했어요. 지난주 숙제도 안 해봤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얘도 똑같습니다. 염화나트륨 10g과 5g을 녹였대요. 모두 녹였는데 물 100이 아니라 50에 녹였다는 거죠. 그리고 20으로 냉각할 거래요. 20으로 냉각했더니 봐봐요. 여기다 쓸게요. 자, 내가 염화나트륨을 10g 녹였고 붕산 5g 녹였어. 근데 20으로 냉각했을 때 용해도를 보니까 20으로 냉각했을 때 염화나트륨은 35.9고 붕산 5g이란 말이죠. 근데 이건 뭐다? 물 100 기준이니까 얘네 둘 다 2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2.5 나올 거고요. 얘는 몇 나오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럼 12가 아니지. 잘못했네. 7.9나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17점 몇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50의 용해도가 17점 몇이야. 그럼 내가 10g 녹였으니까 얘는 석출이 안 되고 얘는 2.5로 줄었으니까 내가 5g 녹인 거에서 석출될 거다. 그래서 답은 2.5, 붕산이 2.5g 석출될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자, 42쪽까지 홀수 풀어볼게요. 다시 풀어. 자꾸 찍었잖아. 슬기가 없어요. 이렇게 풀어. 문제 풀어주는 거니까 잘 봐주세요. 자, 질산칼륨에 불순물이 섞여 있대. 그래서 다시 녹인 다음에 걸러서 순수한 질산칼륨 얻은 거예요. 이때 이용한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고 그 다음에 분류 방법은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5번. 자, 3번은 얼마 남았는지 하는 거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 염화나트륨 15g이랑 붕산 10g을 80도씨에서 50g, 물 50g에 녹였어요. 우리 아까 한 유형이죠. 그 다음에 20도로 냉각할 겁니다. 20도씨에서 붕산은 용해도가 20, 일리가 없죠. 5g이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35.9g이에요. 근데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물 50이니까 얘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네. 얘는 2.5g이고 얘는 17.9x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봐봐. 얘는 용해도가 17.9니까 15보다 커.
그러면 석출 안 되고 얘는 지금 10을 녹였는데 용해도가 2.5예요. 그럼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석출될 겁니다. 그러면 붕산 7.5g이 석출된다. 이것이 맞는 답이라는 거죠. 너무 쉽다. 맞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아닙니다. 자, 용해도차 이용한 혼합물 분리하는 예로 맞는 거 찾네요. 맞는 걸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틀렸다. 이거 얘기한 거야? 아니지? 이거는 무조건 3개구나. 자, 그래서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고요. 물과 식용유 안 섞이니까 밀도 이용해 분리하는 거고, 얘네는 다 용해도차 이용하는 거고, 원심 분리기, 혈액 분리도 밀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죠. 3번. 자,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끓임 쪽 런에는 무조건 끓는 점 이용하는 겁니다. 끓여서, 그러니까 증류죠, 증류. 그러면 삼각 플라스크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를 끓였으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맞네. 자, 기화가 일어나는 거 맞고요. 액체 물질을 더 빨리 끓어오르게 해서 끓임 쪽 넣는 거 아니라 그랬죠. 갑자기 끓어넘치는 거 방지입니다. 그리고 얘는 증발이 아니라 증류니까 다 X고 1번 기억. 와, 답이 진짜 하나네. 하지만 아니 많았어요. 여기 보기가 하나씩 있는데 당연히 아니지. 자, 9번. 자, 물과 에탄올 혼합물 가열곡선 나타낸 것이다. 자, 78도랑 100도죠. 자, 그러면 B 구간에서 에탄올 주로 끓어나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B 구간의 온도는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혼합물이니까요. 자, 그 다음 C 구간에서 물이 끓어나오는 게 아니라 D 구간, 100도가 된 D 구간에서 물이 끓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무섭지? 자, 11번. 자, 원유에 얻어진 여러가지 물질의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 분리되어 나오는 거, 이 그림 보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쪽에 있을수록 끓는 점이 낮고요. 아래쪽에 있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A에서 E로 분리되는 것 중에 맞는 것은 저희 보기가 뭐야? A가 액화석유죠. A, B, C, D, E 이렇게 순으로 분리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건 3번. 자, 13번 보시면요. 밀도가 나와 있고요. 물이랑 잘 섞인대. 그럼 밀도 이용해서 분리 못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밀도로 이용해 분리하려면 안 섞여야 되고요. 끓는 점으로 이용해서 분리하려면 섞여야 돼요. 그래서 밀도는 글렀고 끓는 점 이용해 분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답이다. 15번. 녹는 점차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를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틀린 거. 자, 녹는 점이 다른 고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녹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먼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사금이 섞인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도 이용한 분리예요. 밀도. 그래서 15번에 4번, 5번. 뭐요? 다음 시간 학생. 자, 그 다음 17번 할게요. 17번 보시면 여기 분별 깔때기 나오는데 분별 깔때기는 밀도 이용한 분리고요. 거름 장치는 거름 이용한 분리. 거름. 자, 증류 장치는 끓는 점 이용한 분리겠네요. 자, 그러면 혼합물 분리하는 얘 소금에서 물 얻는 거 이거 안 되죠. 스타이로폼과 모래 분리하는 이거 나고 소금물에서 물 얻는 건 끓여야 되니까 얘 다 해서 분리돼야 되겠네요. 물과 식용유 혼합물은 가고 물과 에탄올 혼합물은 다고 천일염에서 깨끗한 소금 얻으려면 천일염에서 깨끗한 소금을 얻으려면 나랑 다랑 자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답은 4번. 자, 넘겨서요. 다 했네. 자, 그 다음에요. 15분. 15분이요. 15분. 쉽시다.
자, 보시면 안 된다. 시기를. 지금 1월 3주 차잖아요. 아, 4주. 시기를. 52쪽 피세요. 진짜요? 진짜입니까? 왜냐면 우리 오투를 다음 달까지 끝내야 돼. 예? 와. 이걸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끝났어야지. 어떡해요? 지국에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쉬워. 아까도 얘기했지만 1단원은 오래 걸린 이유가 어려워서고요. 지구화예요. 그래서 2, 지구화예요. 3단원은 휘리릭 할 겁니다. 2, 3단원. 지과예요. 그러니까 1, 4단원이 좀 어렵고 2, 3단원은 그냥 4단원은 뭐예요? 가보면 알아요. 자, 이거보다 어렵진 않아요. 1단원이 제일 어려워. 걱정 마세요. 자, 지국에 볼게요. 지국에는 지구를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를 이루는 개입니다. 개. 밑줄. 여기 나오는 이 개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생태 개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개는 지구에 이루는 여러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묶어서 하나의 개를 만드는 게 지구개. 그럼 지구개에 뭐가 들어있냐?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에서 5가지. 뭐 이거야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직권은 당연히 땅이 땅, 지구 표면. 근데 지구 표면 땅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지각, 멘틀, 외행 4개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지구 통틀어서 지구개예요. 직권이에요. 직권. 그러니까 내가 땅이라 그러면 겉부분만 생각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수권은 물입니다. 물. 그럼 지구에서 제일 많은 물이 뭐예요? 바다. 그쵸. 바다가 대부분이고 빙하도 수권입니다. 빙하랑 뭐 지하수나 호수, 하천수 다 수권. 기권은 공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체 부분 공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기상현상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생물권은 모든 생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분포한다고 했죠. 땅에 사는 애들도 있고 물에 사는 애들도 있고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뭐가 안 포함되어 있어요? 외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외권은 지구 바깥쪽 얘기예요. 외계인. 그러니까 외계인이 없으니까 만약 외계인이 있었으면 여기 외권도 들어있겠죠. 외권에도 분포한다라고 돼 있겠지만 없어서 외권은 안 써져 왜 있어요. 없다고 확정을 지어요? 없으니까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가정이잖아. 그쵸? 확인되면 바뀌겠죠. 지금 현재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외권은 지구 바깥쪽인데요. 그럼 얘를 왜 지구계에 넣냐? 지구 바깥에를. 태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랑 달 때문에. 태양이랑 달은 지구한테 영향을 엄청 주어지기 때문에 지구계 외권도 포함.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상호작용도 설명을 해볼게요.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자연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강물의 영향으로 강 주변 지형이 변하는 건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강이 이렇게 일자로 안 생겼어요. 에?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도로처럼 일자로는 잘 안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겼어요. 보통 강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더 구불거려져. 왜냐면 강이 흐르면 여기 쪽은 좀 느리고 여기 쪽이 좀 빨라요. 구불거리는 중에서. 그래서 여기 딱 쌓이게 됩니다. 청계천은 안 그래요. 청계천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거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거기 중랑천, 여기 중랑천 가깝나? 여기서 제일 막 가까운 천이 뭐예요? 사천. 재미 더럽게 없네. 그래도 반응해주니까 좋아. 그러니까 아무도 못 이해하는 농담을 하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런 천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한쪽은 쌓이고 한쪽은 깎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더 구불거려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구불구불해. 이렇게 구불구불하다가 더 시간 가끔 뭔 일이 일어나냐면 넘쳐. 그래서 얘가 이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변하고 여기가 떨어져 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강이 다시 일자가 됐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구불구불해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우리 한강도 이런 적이 있어요. 한강도. 신기하게 안 어떡해요? 한강도 저쪽 한강 쪽에 저기 어디야? 잠실 쪽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건 아니고요. 범람 때문에 중간에 섬이 생겼어요. 여기 섬이 생겼어요. 숨이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봐봐. 강이 이렇게 구불거려졌어요. 네.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강이면 여기가 강이면 여긴 땅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 했어요? 강이 범람해서 얘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여기 땅이 생겨 얘가 섬이죠. 그쵸? 강에 지금 덮여 있잖아요. 얘가 잠실이야. 잠실이라고요? 옛날 잠실이 이렇게 됐었어. 그러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지금 강을 건너 다녀야 되잖아. 원래 없었던 강을. 그래서 메꿨어요. 금방 메꿨어. 메꿔서 강남으로 붙였죠. 원래 강 두 개였습니다. 강남에 붙였어. 강남에 붙여서 그러니까 원래는 강남 강북이 뭐예요? 한강보다 위에 있는 게 강북이고 한강보다 남쪽에 있는 강남이잖아요. 그쵸? 그래요? 근데 잠실이야. 얘가 잠실이야. 그래요? 얘가 잠실이야. 근데 얘가 넘쳤어. 그러면 불편하니까 얘를 어떻게 해? 메꿔야 되는데 여기를 메꾼 거지. 여기를 메꿨어. 다니게. 메꿨어. 그랬더니 강남이 된 거지. 강의 남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해를 안 메꾸고 남은해가 석촌호수입니다. 그 잠실 옆에 석촌호수 있잖아요. 그 롯데월드 가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생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강물의 영향으로 강 주변의 지형이 변하는 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하면 나오는 화산재, 햇빛을 가려 지구의 기온이 낮아집니다. 우리 백두산 폭발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백두산은 폭발할 거예요. 폭발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곧 폭발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곧이라 당장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이틀 후일 수도 있고, 100년 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폭발은 하긴 할 겁니다. 하루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하루 전엔 정도에 날 거예요. 왜요? 하루 동안 놀았어야 돼. 아니 너네는 우리는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이 너무 북한도 백두산 옆에 사는 건 아니니까요. 막 북한도 막 대피를 뭐 하긴 하겠죠. 지진도 나고 할 테니까. 근데 뭐 니네가 지금 막 백두산이 폭발한다니까 떠오르는 거 있죠. 막 용암이 막 분출해가지고 막 용암이 막 그거 아니에요? 막 남한까지 막 용암이 막 화산재가 올라온 화산재가 화산재는 맞는데요. 막 용암이 이거는 다 준비를 하죠. 이걸 용암이 내려오는 걸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용암으로 피해는 거의 없을 거고 대처를 할 거니까. 근데 화산재는 이제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산재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용암이 나오긴 해요? 용암 나오긴 하겠지. 근데 용암이 분출하면 막 영화에서처럼 막 그렇게 분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용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지진이랑 화산재는 걱정이 좀 될 겁니다. 물은 그래서 근데 화산재는 뭐니까 우리 근데 화산재는 그 산을 다 이렇게 막아? 덮으면은 화산재가 콜크마개로 막아. 아니요, 우리 뭐 그 정도로 번지는 게 아니라요. 그 3-4년 더 됐구나. 이제 5-6년 전에 그 유럽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었는데요. 북유럽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유럽 전역에 비행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왜요?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가 그 정도로 퍼져요? 그 정도로 퍼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거기 있는 화산 규모보다 백두산이 훨씬 커요. 규모도 크고 우리나라는 화산재를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행기도 당장은 며칠 동안은 못 뜰 거고 그 다음에 그 화산재 덮여있는 하늘을 꽤나 오래 봐야 될 거야.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큰 규모로 화산이 폭발하겠지만 바람 그걸 궤도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운 좋아서 그거 화산재 바람 그 궤도 바뀌어가지고 근데 하나도 안 올 순 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죠. 어떻게 규모 어떤 폭발로 일어날지. 그 옛날 마지막 화산 폭발 때는 1년 동안 기온이 낮았다는 그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얼마나 낮아져요? 엄청 낮아지진 않아. 1, 2도 정도 낮아질 건데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영향은 크게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식물이나 이런 거에는 엄청 크게 영향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생물권, 기권 영향 주는 거야. 뭐 당연히 우리 호흡하는데 기권이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식물하고도 영향을 주고받죠. 식물이 과합성하면 산소가 늘어나고 이산화탄소 줄어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 서로 영향 주고받는 거고, 물이 증발하면 구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뭐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차가워져서 상태 변화하는 게 구름이고, 구름이 무거워져서 떨어진 비고, 비가 내려서 땅의 뭐 모양도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땅에 물이 스며들어서 밑으로 내려간 그게 지하수인 거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자연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지구의 상호작용이다. 라는 겁니다. 지하수는 깨끗해요? 지하수는 호수아천수보다는 아무래도 깨끗하죠. 정화가 스스로 되는 거니까. 우리 정수기 원리랑 똑같아요. 정수기 원리가 여러 필터를 거쳐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도 땅에 흡수되고 스며들면서 돌과 모래를 이렇게 하면서 훨씬 좀 깨끗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바깥에 안 나와 있으면 당연히 더 깨끗하고. 그냥 마셔도 돼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마실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약수라고 그 산에 올라가면 약수터 있잖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거 다 검사하는 거예요. 마실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검사돼서 통과한 애들만 우리가 약수터에서 마시는 거지 안 그러면 폐쇄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마시면 안 돼요. 특히 여름에. 여름엔 비 많이 오고 뭐 딴 거랑 섞이니까요. 마시면 안 돼요? 배탈 나요. 네. 식중독 걸리거나.